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13일 발표할 주제는 스마트 계약과 멀티체인 생태계입니다. 먼저 이 멀티체인 생태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렇게 레이어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인터넷이 있고요. 인터넷이 있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인터넷 위에 올라가는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도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고 비트코인도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지만은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인터넷 위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어떤 지역만 커버하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글로벌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누구나 자기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허가 없이 접근해서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더리움은 어떠냐?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똑같이 글로벌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한 네트워크입니다. 리플도 그렇고요. 에이다도 그렇고 아블라치도 그렇고 이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유명한 것만 해도 뭐 한 몇백 개가 됩니다. 그들은 다 글로벌한 세상에서 어디서 언제나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이더리움이 나오면서요. ETH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탈릭의 말에 의하면은 과연 이렇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렇게 종류를 많이 이렇게 각자가 개발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서로 모여가지고 언어를 해서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에 맞게 개발해 나갈 거냐?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원칙이 자, 우리 오픈소스로 가자. 오픈소스라는 것은 이 모든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주한기한이 없는 그런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스를 공개하자. 예, 공개하고 그 다음에 각자 개발해 나가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뭔가 수렴되지 않겠는가? 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춘추 전국 시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왜? 이런 원칙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모두 다 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체계를 우리가 멀티체인 생태계라고 합니다. 멀티체인 생태계. 그런데 이 각각의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이 것들이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운용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 이게 솔라나라고 하면은 ETH,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솔라나 네트워크 간에 뭔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 ETH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쪽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받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길이 열려야지만이 이 각자 개발한 각 네트워크별로 동작하고 있는 이 생태계가 뭔가 하나의 생태계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결하는 거요. 이 연결하는 거를 뭘로 개발했느냐 하면은 브릿지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릿지로. 근데 이 브릿지를 만들다 보니까 다리죠, 다리. 똑같습니다. 하나의 시티와 도시와 이 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리전을 지역 개념으로 가니까 그게 비교하는 예가 적당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요. 다리. 다리 역할을 이 브릿지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체인 생태계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리가. 브릿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브릿지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되어 있고요. 라이즈드 이것도
다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죠. 근데 이 브릿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중개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개인요? 중개인 역할. 중개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개인이라는 것은 중앙화죠, 중앙화. 처음에 이게 브릿지가 중앙화로 시작했습니다, 중앙화. 중앙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암호화폐 생태계라는 게 이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데 그 멀티체인 생태계를 연결하는 이 브릿지는 중앙화돼 있으니까 뭔가 안 맞죠. 그래서 북한의 그 해커들이 돈을 어디서 암호화폐를 어디서 훔쳤느냐 하면은 이 중앙화되어 있는 이 브릿지 여기서 훔친 겁니다. 이쪽에서는 훔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브릿지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은 무신뢰 브릿지. 무신뢰 브릿지라는 것은 그 트러스트리스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그 무신뢰 브릿지로 발전하면서 이것 자체가 뭐를 가지고 무신뢰 브릿지를 하느냐면은 중앙화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신뢰죠, 신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죠, 중앙화는. 신뢰. 중앙화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무신뢰 브릿지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거거든요. 무신뢰. 트러스트 리스. 이 무신뢰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이도 무신뢰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통해서만 프로그램 코드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코드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 계약요. 그러면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계약을 돌릴 수 있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요.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은 이 트러스트리스 브릿지는 결국 뭐냐? 이게 블록체인. 이것도 블록체인이고 브릿지도 이제는 블록체인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무신뢰 브릿지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스마트 계약과
멀티체인 생태계입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무신뢰 브릿지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서 운용하는 무신뢰 브릿지다. 브릿지는 그러면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레이온 블록체인과 동급의 보안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결국은 이 무신뢰 브릿지가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자금을 다른 체인으로 전달하고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스마트 계약과 멀티체인 생태계라고 그렇게 정했고요. 내용이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넓은 비유로 알아야 되고 스마트 계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특징을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자, 비트코인은 거래, 사람들이 거래를 제시를 하면은 거래는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으로요. 자, 거래를 제시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블록 타임이고 이게 비트코인은 10분이라 그랬죠.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제기한 그 트랜잭션들을 묶어가지고 채굴자가 하나의 블록을 생성해내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안에는 그 블록 타임 동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트랜잭션들, 이 트랜잭션들요. 이런 트랜잭션들,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진 트랜잭션들을 이 블록체인 안에 여기에 저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 트랜잭션의 출력 중에서 이미 사용된 출력, 사용한 출력이 아니고 미사용 출력, UTXO 안에 비트코인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 트랜잭션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출력, 그것만 쭉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UTXO 세트라 그래서 그 로컬 노드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간단하죠. 가치 저장 수단,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 트랜잭션을 블록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아직 그 트랜잭션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출력, 요것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만 보면은 거의 완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다르죠. 이더리움은 이 블록 시간 안에 이 트랜잭션들을 오는 트랜잭션들은 그
계약 계정 어카운트, 컨트랙트 어카운트, 거기에 있는 그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코드에서 새로운 상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계약 계정에 있는 상태를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블록이 만들어질 때 먼저 이 블록 안에는 이 트랜잭션들, 그 블록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계약 계정을 깨우기 위해서 트리거 한다 그러는데, 일어났던 그 트랜잭션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바뀐 상태, 모든 계약 계정의 상태 정보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약 계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그 상태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계속 여기에 블록 시간마다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특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트랜잭션에 의해서 그 블록 시간 동안에 일을 시킨 그 계약 계정이 바뀐 상태만 업데이트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리고도 글로벌 상태가 업데이트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이 계약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게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 여기에 이제 스마트 계약을 계약 계정에 배포를 하는 거죠. 배포를 해서 그거를 그때그때 트랜잭션으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 계약 코드가, 프로그램 코드가 악성 스마트 계약 코드를 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요. 악성 코드를 올릴 수 있고요. 악성 코드가 아니더라도 뭔가 코드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스마트 계약 코드에, 프로그램 코드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해커들의 스마트 계약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스마트 계약에는요. 그래서 오른쪽 이 아래 표를 보면은 자금 잃어버리는 거 한번 봅시다. 통계. 2024년도에 그 1월부터 11월까지 자금 잃어버린 거 분포를 한번 보니까, 물론 제일 많은 게 프라이빗 키, 개인 키가 노출되어서 그게 이제 돈을 잃어버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인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하면은 이 입력에 어떤 정보가 제공돼야 되느냐면은, 예, 전자서명 형태로 제공됩니다만은 여기에 개인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 키가. 그래야지만이 이 출력을 해 있는 자금을 인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 키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개인 키만 있으면은 인출이 되니까요. 비트코인에서는
예, 이 개인키가 있으면은 이 출력의 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커들이 이 개인키를 알려고 하는 거고, 네. 이더리움에서는 개인키를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하면은 요 트랜잭션을 보내려면은 계약 계정에 일을 시키려면은 자기 요게 이제 외부 사용자 계정인데요. EOA, External Owned Account. 자기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열려고 하면은 개인키가 필요합니다. 개인키. 약간 다르죠. 이더리움의 개인키하고 비트코인의 개인키하고는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인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키가 있어야 되고요. 예. 이더리움에서는 뭔가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려면은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려면은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트랜잭션은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EOA에서 발생시키는데 여기가 자기만의 그 EOA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 개인키가 필요합니다. 같은 그 개인키인데요.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그 개인키가 분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버렸을 때 이 자금을 공격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랙트 코드를 악용해서 익스플로이트가 악용인데요. 악용 그러니까 여기 그 악용한 게 악성 그 스마트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켓 인테그리티 익스플로이트 그래가지고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그 진실성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완전성보다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우리 자동차 뭐 인터넷에 판다고 올려놓고 뭐 엉뚱하게 사기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악용을 하는 거냐, 익스플로이트 하는 거냐,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이나 공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스마트 계약을요, 악성 익스플로이트, 악성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배포합니다. 배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악성 스마트 계약은 합법적인 계약으로 위장을 하죠. 위장 안 하면은 사기를 못 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성 스마트 계약의 특징부터 먼저 좀 알아보면은요. 항상 스마트 계약은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요. 뭔가 이 악성이냐 아니냐 하는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되지 않은 코드,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 계약 코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그 당연히 감사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걸러지는데 지금 멀티체인이기 때문에 별별한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거의 뭐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중앙화된 것도 그 암호화폐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별별한 게 다 있습니다. 그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 멀티체인을 만들 때 비타릭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준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가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그 표준 하지 말고 각자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수렴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는 별별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에서는 이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 계약 코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스마트 계약에 보면은 이상하게 그 비정상적인 권한을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뭐 KYC 이런 걸 요청한다든지 절대로 그 암호화폐에서는 KYC를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뭐 개인 그 자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과도한 액세스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진 그 DApp 중에서 비현실적인 수익을 보장.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암호화폐를 얼마를 내한테 맡겨놓으면은 이자를 뭐 얼마를 주겠다는지 터무니없는 이자를 주겠다는지 그런 그 스마트 계약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이것도 이제 루나도 그 비슷한 겁니다. 루나가 망한 것도 스마트 계약으로 그 루나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놓으면은 이자를 막 20%까지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그 루나 사태고요. 그래서 파산한 게 루나 사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 부족. 이게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이더 스캔이 있고요. 폴리곤에서는 폴리곤 스캔이 있어가지고 그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용되는지 그게 계속 탐색이 됩니다. 탐색기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기를 친다거나 뭐 그런 활동이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활동이 없는 거, 뜸한 거,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피드백 조사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트위터, 디스코드, 뭐 텔레그램 여기 빠졌는데 레딧 이런 그 가면은 여기 가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있고요. 암호화폐 거기에 대해서 뭐 리뷰나 평판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악성 스마트 계약은 그 합법적인 계약으로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그 스마트 계약 취약점은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코드 결함, 설계상의 결함을 의미하고 이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배포된 이 스마트 계약 코드가요. 이 코드가 결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격 유형을 보면은 먼저 이제 악성인 경우는 이거는 하여튼 배포 자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배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방을 진짜 속이려고 시도한 스마트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로 만들어진 스마트 계약도 결함이 있기 때문에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되어 왔던 게 재진입 공격, 도스 공격,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체인 공격, 아까 그 다리요.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 다리에서 일어나는 공격. 여기서 그 처음에 이게 다리가 시작할 때 중앙화로 시작했다 그랬죠. 이 다리는 이때는 브릿지에서 공격이 많았습니다. 다리였어요. 중앙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도스 공격은 이제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EVM 컴퓨팅 하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 계약을 돌린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컴퓨팅 하는데, 그러니까 이 컴퓨팅 하는데 이 블록 시간마다 할 수 있는 최대 컴퓨팅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블록 시간마다 할 수 있는 이들은 버추얼 머신이 실행시킬 수 있는 컴퓨팅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어떤 그 해커가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게 무한 루프 공격 같은 거, 그런 코드를 실행을 시켜버리면은 이 EVM 코드가 버추얼 머신이 실행을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실행을 해버리면은 이 블록 시간 안에 컴퓨팅 파워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잘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스마트 계약을 실행한 만큼 실행할 때는, 트랜잭션을 가지고 실행할 때는 항상 가스를 지불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지불하게. 가스를 지불하게. 그렇게 해서 이 도스 공격 컴퓨팅 파워를 독점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마비시키려는, 이더리움을 마비시키려는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받은 가스는요, 이거는 모아가지고 다 거의 소각해버립니다. 소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래 데이터는 며칠 전에 이제 비탈릭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그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안 올라가니까 비탈릭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최근에 2월 9일 날이네요. 답답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해요. 비탈릭이 갑자기 그 이더리움 가격이 8불로 떨어졌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이 다오가 스마트 계약이거든요. 스마트 계약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더리움 자산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EVM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아까 여기 이 EVM요. 이게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디어플리케이션들이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더리움에 투자하라. 뭐 그런 암시를 비탈릭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의 취약한 면, 그 옛날 이야기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것도 며칠 전에 이제 통계가 나온 걸 내가 봤는데요. 지금 해킹된 자금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해킹된 파란 요 그래프가 2025년까지 요 해킹된
그 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해킹된 걸 보니까 디파이,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돈 거래하는 거기서 해킹된 게 약 6.3 빌리언 정도 되고요. 6.3 빌리언이면은 600만 불, 6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0만 불이 비트코인 하나가 가치가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한 60개 정도 되겠네요. 비트코인을 치면은 60개인가요? 예, 그 정도가 지금 가치가 지금 해킹됐고요. 근데 이 브릿지에서 해킹이 또 많이 됩니다. 브릿지. 이거는 이제 뭐 개인 키가 노출되거나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개인 키가 노출돼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스마트 계약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건 브릿지에서만 그 한 개요. 이 200만 달러 그런 한 비트코인 한 30개 정도, 287이니까 한 30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가치가 브릿지에서 그 해킹을 당했습니다. 예, 그 리엔트리 어택, 재진입 공격이라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실행을 시키면은요, 결국은 외부에서 호출을 해야 되거든요. 트랜잭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 어카운트로 externally owned account, 이게 이제 EO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접근해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개인 키가 필요하다고 했죠. 개인 키. 여기서 접근해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계약 계정이 있고요. CA. CA에는 그 코드가 있습니다. 계약 코드가. 그래서 그 계약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가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가스. 그러니까 가스. 여기 계약 실행시키는 요 폼인데요. 가스를 정해요. 가스를 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요 난스인데, 난스인데요. 이 난스는 물론 비트코인에서도 난스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개인 키 사용하는 방법이 비트코인과 다르듯이 난스도 달라요. 이 난스는 이더리움에서는 뭘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재진입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난스를 사용합니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N자로 할게요. 처음에는 이 난스가 0으로 있습니다. 0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더리움 익스터널리 온드 어카운트 계정 안에 또 난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난스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트랜잭션을 야기를 시키려면은 그때 트랜잭션 안에 난스 값이 1이어야지만이 이 EOA가 그걸 받아줍니다. 물론 개인 키로 비밀번호로도 맞아야 되겠지만은 이 난스 값도 맞아야 돼요. 이 난스 값이 1이어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행을 시키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이 난스 값이 그리고는 난스 값이 인크리먼트 합니다. 난스 값이 바로 1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해커가 요거를 그냥 네트워크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다시 시도를 하면은 요 난스 값이 1인 게 또 들어오잖아요. 1인 게 또 들어오면은 요 EOA 안에 난스 값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인 경우에만 그 트랜잭션을 받아주는데 1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요 1로 들어오는 트랜잭션은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난스 값은 요 EOA에 있는 난스 값하고 요 트랜잭션에 있는 난스 값하고 요게 맞아야지만이 이 계약 계정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재진입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렵게 이야기해서 호출된 계약을 재기적으로 다시 호출하여 루프를 만들고 자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지금 2016년 그 다오 해킹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 비탈릭이 언급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오가 스마트 계약인데 이 다오에서 그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모금했고요. 이런 어떤 그 재질입 취약점을 악용해서 공격자가 이 반복 호출해가지고 360만 이더를 탈취를 했어요. 그때는 아마 이 난스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난스 값은 중복되지 않고요. 순차적이기 때문에 같은 난스에 여러 트랜잭션이 전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난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스비를 지불한 트랜잭션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블록 타임 시간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블록 타임 시간에도요. 그래서 이게 이중 지불 문제가 방지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난스 값으로. 근데 이제 이때는 그게 잘 안 돼서 탈취를 당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아예 완전히 포크라 그래서 새로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이거 탈취당한 거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리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게 포크돼서 만들어진 게 현재 이더리움이고요. 그 포크 안 하겠다고 버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로 그냥 양분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더리움이 오고 있다가 이 2016년 다오 해킹 사건이 터지고 그 스마트 계약에 대한 그 재진입 공격으로 해킹 사건이 터지고 그거를 해킹해간 돈을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더리움을 포크를 하는 길밖에 없어서 포크를 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게 이더리움이 되고요. 자기들 포크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나가서 이게 ETC가 된 겁니다. C로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때 메인 줄기는 이거죠. 이겁니다. 포크한 게 메인 줄기입니다. 자, 그러면 멀티체인 생태계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봅시다.
크로스체인 브릿지, 그러니까 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브릿지요. 브릿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스마트 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브릿지가 그냥 그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이것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요. 이것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 지금은 이것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예. 예, 이것들이요. 역할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산을 이동시키려면은, 이제 여기서 유동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동성.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ETH 네트워크에서 솔라나 네트워크로 자산을 이동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 네트워크에서 ETH에서 이동하려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이 이걸로 이쪽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이쪽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산으로 바꿔서 내보내 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그 해당 자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 기반 브리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브릿지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 자산을 고객들로부터 스테이킹을 받습니다. 스테이킹을. 자, 이 관계를 여기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그, LP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요. 유동성 공급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암호화폐, 여기 이 브릿지에서 바꿔주는, 그러니까 취급하는 모든 그 암호화폐는 다 스테이킹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ETH하고 뭐 다이를 예를 들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이 블록체인의 그 리퀴디티 풀에다가 스테이킹을 해줘요. 스테이킹. 맡겨놔요. 예치를 하는 거죠. 예치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ETH 네트워크에서 ETH를 이쪽으로 솔라나 네트워크로 다이로 보내야 된다. 솔라나에서 다이 작동하니까 다이로 보낸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주고 바꿔서 보내주고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거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예치해 놓은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 받은 거에서 비례적으로 예치한 만큼 나눠주는 거죠. 리워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치한 비율만큼 돈 번 거를 그러니까 수수료 받은 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예치한 비율만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예치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그 브릿지라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이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시냅스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요. 시냅스가 이게 스왑이라는 게 그 암호화폐 바꿔주는 건데 이동시키면서 바꿔주는 건데 요 뭐 화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냅스 브릿지에서요. 그 어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는 그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ETH 1.69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보낸다.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이런 그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지금 현재 그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많이 그 자산 가치를 이 리퀴디티 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냅스 브릿지는 현재 21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크로스체인 브릿지에서 일어났던 그 사고, 공격을 받았던 그 예를 한번 보고, 이게 왜 그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게 이제 앞으로 그 브릿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지금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론린 사이드 체인인데요. 이 론린 사이드 체인, 이거는 2021년도에 이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그 게임하는 업체입니다. 이 게임하는 업체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는데 게임하는 업체가요. 갖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하고 그 연결할 필요가 있어서 이 게임 업체가 여기에 이제 그 브릿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운용한 게 이게 로닌입니다. 로닌 사이드 체인입니다. 브릿지죠. 로닌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릿지요. 내가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내용이 길어가지고 좀 잘라버렸더니만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로넨 체인은 이 합의 방식을 뭐를 썼느냐 하니까, Proof of Authority, Proof of Authority라 그래가지고요. 그 검증자 노드, 이게 합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검증자가 필요한데 밸리데이터요. 그 밸리데이터를 분산형으로 하지 않고 중앙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게 쉬우니까요. 중앙화. 그래서 검증자를 어떻게 운영했느냐면은 9개의 이 회사에서 신뢰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9개만 검증에 참여하도록 중앙화되어 있는 9개 신뢰할 수 있는 9개만 검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9개는
9개는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드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증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00개가 활동한다. 그러면은 2,000개가 전 세계적으로 분양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랜덤하게 그 블록을 만들기 때문에 누가 어느 검증자가 블록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거는 그 POA 그래 Proof of Authority 그래가지고 9개의 신뢰할 수 있는 중앙화된 곳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2022년 3월에 북한의 그 해커 그룹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이 해커들이 이 로닌 브릿지에서 이 중앙화된 이 로닌 브릿지에서 그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훔친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검증자가 5개의 검증자만 알면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스카이 모비스 나오네요. 이 팀이 스카이 모비스 팀이고요. 스카이 모비스 팀이고 여기에가 이제 4개의 그 노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4개의 노드를 모두 손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단 하나의 그 추가 노드만 알아내면은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여기서 브릿지에서 자금을 훔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걸 훔쳤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훔친 거를 훔치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어디로 그 자금이 갔는지 그게 추적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결국은 나중에 압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FBI에서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자금을 딴 데로 이체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은 그거를 어디로 이체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소나 이런 데 중앙화 거래소 같은 데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또 KYC 그래가지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국은 해킹에 성공은 했지만은 북한인 이 해커 그룹이 자금을 현금화까지는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2023년 4월 달에 이거를 론닌 블록체인으로 바꿉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론인데요. 이걸 바꿔요. 이 POA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요. 중앙화를 완전히 버리고 이 디포스, 폴카닷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밈 지분 증명 방식, 딜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 그러는데 이걸로 바꿉니다. 이걸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누구나 검증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검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증에 참여하면은 보상금을 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나 검증자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탈중앙화가 더 잘 이루어지죠. 이 디포스 방식에서요. 그래서 이 로닌 블록체인이 이렇게 탈중앙화로 바뀌게 됩니다. 중앙에서 탈중앙화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탈중앙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누구나 검증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탈중앙화가.
그러면 검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컴퓨터, 인터넷 연결하고 컴퓨터 사용하고 전기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상금이 없으면은 여기 참여를 안 해요. 그럼 보상금이 준다는 것은 보상금이 준다는 것은 뭔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거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보상을 줄 수 있잖아요. 거래 수수료를 받아야지만. 예. 근데 이걸 줄 수 없으면은요. 보상금을 줄 수 있으면은 이 검증자 참여 안 합니다. 안 하면은 이게 네트워크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들 그냥 막 만들기는 엄청나게 만들고 그 메인넷 오픈한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그러는데 그거 다 결국은 망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펌프 앤드 덤프라 그래가지고 가격 끌어올려가지고 팔고는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누군가는 검증자가 돼야 되고 서로 검증자가 참여하려고 해야만이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그 검증자가 그냥 그 자선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득이 있어야 참여하는 거고요. 그 이득이 있으려면은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동을 안 하면은요, 그게 결국은 사기치는 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요, 오픈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픈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증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검증자. 누구나가 검증자가 되려고 하는, 서로 되려고 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신뢰 브릿지는요, 이것처럼 새로 만든 이 로닝 네트워크처럼 이런 그 스마트 계약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하고요. 누구나 검증자가 될 수 있게 해가지고 이게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신뢰 브릿지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디파이 스마트 계약이 이제 갈수록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면서 이게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글로벌 컴퓨팅. 그래서 이 디파이 쪽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마트 계약이 이제 많이 이용되고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발전하는데 여기도 이제 문제는 스마트 계약 보안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코드 감사가 확실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스마트 계약이 돌아가야 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릿지가 이제 블록체인이 되면서 트러스트 리스 브릿지가 되면서 지금 그 멀티체인을 이런 블록체인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브릿지가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이 브릿지, 이 브릿지가 지금은 이제 중앙화에서 이것도 탈중앙화 시스템,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러스리스 브릿지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특별히 지금 미래형 기술 2개만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지금 그 결론을 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래형으로 이제 선전을 자기들이 좋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체인링크거든요.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원래는요, 체인링크 네트워크가 뭐 하는 거냐면은 LINK 암호화폐로 돌아가는 이 체인링크 네트워크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돌아간단 말이죠. 예, 이더리움에. 이 스마트 계약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뭔가 계약 조건이 만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세상 데이터, 이 스마트 계약이 만약에 농작물이 피해가 입었을 때 보상해 준다 그러면은 갑자기 온도가 몇 도씩 떨어졌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온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이 온도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 체인링크 네트워크가 이쪽으로 스마트 계약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작동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세상 데이터를 뭐라고 하느냐니까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그러니까 이 오라클 데이터를 이쪽 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으로 이쪽 공급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피드 시킨다 그래요. 피드. 그래서 이 피드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이 체인링크 네트워크인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 체인링크 네트워크가 뭘 발전시키느냐면은 리얼 월드 어셋, 금, 부동산, 증권, 이런 것들이 정말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증명해주는, 스마트 계약에다가 증명해주는 역할을 얘가 하게 했어요. 그걸 뭐라 하냐니까 프루프 오브 리저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역할들을 이 체인링크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스마트 계약이, 이더리움에 있는 스마트 계약이 많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고 담보를 맡기고 뭔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스마트 계약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체인링크에서 똑같거든요. 이게 이쪽 암호화폐를 있다고 인정해주고 이쪽으로 뭔가 이쪽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쪽 블록체인과 이쪽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역할도, 자, 이거에서 이걸로 발전하고, 이거에서 이걸로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체인링크 하겠다는 겁니다. 체인링크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 CCIP라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체인링크 크로스 체인 운영을 하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요게
1월 28일 날 그 체인링크 CEO가 그 올린 건데요. 이게 지금 그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랬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브릿지에서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그 돈이 해커에 의해서 잃어버렸는데 자기들이 하는 이 체인링크가 하는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 CCIP 이거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거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된다.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2.87 빌리언이 크로스체인 브릿지에서 해킹됐는데, 이 분실된 돈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분실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다. 다 분실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뭘 사용하면은 체인링크 CCI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폴카닷에서 하는 XCM입니다. XCM은 조금 이제 이게 GEM이라 그래서 이 릴레이 체인을 발전시키는 건데요. GEM. 발전시키는 건데, 그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이 네이티브 인터오퍼러빌리티 메시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통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하는 이 파라체인이고 롤업인데 이것들을 릴레이 체인을 통해서 수행해 주려고 하는 그 장치가 이제 XCM, XCM이라는 여기 있는 XCM이라는 걸 이용해서 XCM은 요겁니다. 네이티브 인터오퍼레이션 메시징입니다. 요걸 가지고 자기들이 XCM을 가지고 그 하이체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이게 잘 나가고 있고요. 체인링크 이게 이제 그래서 체인링크가 지금 가격이 원래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올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래는 이 오라클 데이터를 이 스마트 계약에 공급하던 것에서 이거 리얼월드 어셋을 프루프 오브 리저브 해주던 것에서 지금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가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